여름방학인 지금 수능 선택 과목 바꿔도 될까? 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엄지입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뭐 수능을 미리 짐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람인지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꼭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확률과 통계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표준 점수가 높은 게 맞는 것 같다는 지금이라도 바꿀까? 이런 학생도 있고요. 과학탐구 2 과목이 또 표준 점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 원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냥 2 할까? 이런 학생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윤리와 사상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뭐 내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나 다른 뭐 사회문화? 뭐 너무 생뚱맞은가요? 뭐 하여간 다른 과목으로 좀 갈아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요청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 수능 선택 과목을 바꿔도 될까? 대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어느 경우에 성공을 했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짚어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꿔서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있긴 하죠. 네. 그런데 실패한 사례들이 더 다수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 나왔을 때 화작을 선택한 상위권 애가 있었어요. 의대를 원하던데 그때 단계 화법과 작문 그걸 선택하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뭔가 사회권은 무조건 엄매로 가야 되는데 왜 화작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면서도 6월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다. 그냥 화작으로 간 수밖에 없지 않겠니? 지금 바꾸면 엄매에서 표점이 더 떨어질걸?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걔는 그 말에 오기가 생겼나 봐요. 그렇게 돼서 화작에서 엄매로 바꿔서 수능을 쳤었죠. 그러니까 화작에서 받을 수 있던 표점에 비해서 엄매의 표점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 같아요. 근데 걔의 가장 큰 특징은 도끼가 있었다는 거죠. 도끼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그냥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건 되게 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과목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는 상위권 대학들이 표준 점수가를 반영하잖아요. 네. 그 탐구과목 환산 표점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면 표점이 높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거든요. 내가 응시한 과목의 평균이 높으면 표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응시한 과목의 평균이 낮은데 나만 점수가 좋으면 표점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내가 응시한 과목의 평균이 높을 가능성은 국어에서는 엄매,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인 거죠.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은 이미 웬만큼 다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되게 도박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역의 얘기를 되게 학원가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역이요? 예, 엄매 말고 화작으로 바꿔. 아니면 미적에서 확통으로 바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그 아니에요? 얘기는 자기가 응시한 과목이 평균이 났는데 내 점수는 점수를 높일 수 높이니까 있다. 내가 표점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갔을 때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의미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는 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엔 그냥 80점대 중반만 나와도 엄매나 미적에서는 1등급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이 그 과목을 바꾼다라고 해서 85점이 아니라 한 95, 95 이 점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개수준에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소한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다른 과목들을 까먹는 형태가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목표는 점수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탐론. 과학 2과목을 하지 않고 과학 하나, 사탐 하나 라고 하는 걸 해서 과학 2과목에 들어갈 시간에서 1과목을 빼서 사탐은 그거의 절반 정도를 투자하고 자기가 부족한 수학이나 아니면 영어, 국어 이런 것들로 좀 분산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상위권 대학을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가산점이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 사탐이나 과탐의 선택의 제한을 완벽하게 두는 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수시든 정시든 다 그 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방법인 게 되겠죠. 그런데 다만 과탐에서 2등급이 나와요. 2등. 좀 낮은 2등급. 그럼 100분이 한 89%? 이걸 사탐으로 바꿔야 되나? 이건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면 3등급이라고 했을 때 바꿀 가능성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탐으로 봤는데 표점이 높지 않거나 100분위가 뭔가 1등급 범위 안에서 존재하지 않아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건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의미를 얻었지만 그러니까 과탐을 사탐으로 돌려서 그 부분에서 그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얻겠다라는 의미는 아예 못 얻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과목에서 그 시간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를 올려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건데 올리려고 하는 과목이 그 탐구 과목들에 비해서 좀 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얻을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탐런이라고 하는 게 추세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거는 이런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정시에도 교차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이치고 있다. 라고 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앞에 두 가지처럼 점수를 좀 올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냐면 시간을 확보하고 나서 다른 과목을 좀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다소 부족한 형태지만 교차 지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금 이걸 바꿔서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바꿔서 성적이 올라가는 부분과 내가 여기에 좀 더 올인해서 올릴 수 있는 거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많은지, 그리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혹시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탐구를 바꾸려고 하는 애들 되게 상담 많이 하죠. 네. 국어도 아까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탐구 바꾸겠다는 애들이 나왔는데 거기 얘기할 때 일단 저희가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너 이거 하려는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봤던 게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이제 줄이겠다, 이제 뭐 또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은 너가 그러면은 이 시간만큼 다른 과목에 투자했니?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절대적인 전체적인 학습량이 진짜 적어요. 그런데 그걸로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뼈 때리는 얘기. 네. 저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는데 그래서 이거 생각할 바에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학습량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섣불리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했던 시간은 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뭔가 과목을 바꾼다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에서 그만큼을 또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공부를 할 때 이걸 빼가지고 이 시간에 갖다 놓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는 또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걸 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과목을 바꾸려는 목적이 뭔지부터 좀 명확히 생각을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또 사례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의 GSM도 알고 계실 텐데 저희 학교에 문과예요. 근데 3학년 과정에 세계사가 있어요. 세계사가 있어서 자기는 이 세계사를 수능으로 선택해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3학년 과정에 있는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많이 선택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세계사는 역덕이 있어서 역사 덕후들이 있어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할 수 있어요. 내신하면 저도 할 수 있고 저도 역덕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21점인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등급?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라고 했더니 그래도 1학기 때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6월까지도 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점수 올랐어요. 그래서 한 35점? 35점. 되게 많이 올랐죠. 21점에서 35점. 그 등급을 봤는데 4등급이에요. 아이고야, 어떡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역덕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어중간한 애들이 등급폭이 되게 넓어버리는 거예요. 보게 되면 걔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아하진 않는데 잘 나오는 과목이 분명히 있는 애거든요. 그 과목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6월 끝나고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1등급이 나왔어요. 고민을 해야 될 건 딱 그건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이냐. 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수의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선 해야 된다라고 많이 추천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춰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나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가야죠. 입시를 아는 선생님과 원론적인 선생님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좋아한다고 다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봐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지금 수능 선택 과목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바꿀 수는 있지만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내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부른 결정은 오히려 더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